한국 여권의 첨단 기술력이 스위스 공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여기 스위스 엘리트 IT 전문가가 한국 여권의 신기술에 큰 충격을 받았고 스위스 공항 시스템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스위스 취리히 국제공항에서 30년간 IT 보안 책임자로 근무해왔습니다. 엄격함과 정확성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제가 오랜 세월 지켜온 원칙은 오직 전통적인 방식, 즉 종이 여권과 직접 확인하는 신분증, 그리고 경험 많은 심사관의 눈이 최상의 보안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6층 보안관 제실에서 모니터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최신 국제 여권 보안 시스템 관련 제안서들이 쌓여 있었고 유럽연합, 미국, 아시아 각국의 기술 제안서들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으로 한국의 제안서를 집어들었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분 인증 시스템이라 또 하나의 화려한 기술 용어로 포장된 제안서였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국제보안 기술 분야에서 급부상해왔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 하더라도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유럽의 보안 체계를 한순간에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때 조수인 리사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한스 밀러님, 오늘 국제보안회의 있으시죠? 저는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2시간 후에 시작하지 않나?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들의 시원이라는 새 시스템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국가의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깔끔한 정장을 갖춘 한국 대표단이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제 주변 동료들은 웬만한 비판의 목소리를 낮추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이 2024년 글로벌 여권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더군요. 그들의 디지털 신분증 기술은 전 세계 각국에 수출되면서 위조율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음을 감추었습니다. 통계는 언제든 조작될 수 있는 법이지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순서로 한국 대표 김태우 박사님께서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상과 달리 화려한 기술 용어로 청중을 압도하려 들지 않으시고 대신 차분하게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제시하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출입국 심사 시간 단축, 여권 위조 시도의 완벽한 차단, 그리고 지난 5년간 해킹 시도 제로의 기록까지.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무렵 김 박사님은 실시간 시연을 제안하셨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한국 여권을 스캐너에 대는 순간 10초도 채 걸리지 않아 모든 정보가 확인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러 손상된 여권을 시연했을 때 시스템이 즉시 손상 부위를 식별하고 여권 소유자의 정보를 정확히 추출해낸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 고집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자리를 정리하며 한국 대표단이 남긴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에는 한국만의 섬세함과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던 것입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평소처럼 관제실에 들어서자마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니터에는 빨간 경고 화면이 가득했고 취리히 공항의 출입국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었습니다. 해킹 공격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책임자였던 동료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었어요. 저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로 달려갔고 회의실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팀은 땀을 뻘뻘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종이 여권 확인으로 전환하세요. 지금 당장.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5만 명이 넘는 승객을 수작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출국장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고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즉시 국제사이버보안회의를 소집하였고 저는 공항보안 책임자로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김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공식 사이버 보안 지원팀을 이끌고 온 그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스 밀러님,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의 한마디에
저는 내심 유럽의 전통적인 방식에 대한 자존심과 함께 이제는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아시아 기술의 도움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팀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문제를 분석하였고 24시간 만에 해킹의 근원을 찾아내며 48시간 만에 시스템을 복구해냈습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일주일은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일을 단 이틀 만에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결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은 매일 수천 번의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익숙해진 우리 시스템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의 설명은 단순하면서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복구 작업을 마친 후 김 박사님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스 밀러님, 우리 블록체인 기반 여권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을 한층 강화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던 제가 이번 위기에서 그들의 능력을 직접 목격한 후에는 점차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용 서버를 구축한 뒤 한국팀이 가져온 시스템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진 시연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여권이 가진 특별한 보안 기능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홀로그램, 특수 잉크로 인쇄된 코드,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보안이 완벽하게 융합된 시스템 위조가 불가능에 가까운 그 기술력이 저를 완전히 설득시켰습니다. 김 박사님의 말씀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공항 사무실에서 홀로 남아 생각에 잠기며 제 오랜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기술력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국제 여권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여권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세계 상위권을 유지해왔으며 특히 위조 방지 기술 부문에서는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공항 복도를 걷다가 김 박사님과 그의 팀이 임시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이어갔고 피곤한 얼굴 속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스 밀러님. 시스템은 완전히 안정화되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고 저는 그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제 사무실로 옮겨 앉으신 후 김 박사님은 한국 여권의 역사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여권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고 당시 국제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이 자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여권 보안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부터 단순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30년 후를 내다보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 한국 여권은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꾸준한 투자와 선제적 기술 개발로 2000년대에 들어 전자 여권을 도입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독자적인 보안 알고리즘 개발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통합 전통적 보안 요소와 첨단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 여권의 특별한 보안 요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세 문양, 특수 잉크로 인쇄된 패턴, 그리고 독특한 식별 코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정교하게 실행되어 여권 위변조 적발률은 99.9%에 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위조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수치는 데이터에 민감한 저에게 거의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김 박사님이 제시한 증거들은 명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기술을 자국민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 30개국 이상에 수출하며 개발도상국에게 기술 이전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의 말에서 진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박사님의 초대로 한국 대표단과 함께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술의 놀라운 발전 이면에 숨겨진 국민성과 문화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밀함, 정확성,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 그들의 성공 비결이 바로 여기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마음속의 선입견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국 대표단과의 만남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술자들이 아니라
자국의 명예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국 출입국 시스템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던 이메일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보고서에는 상세한 기술 명세와 놀라운 성공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그 내용을 곱씹으며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김 박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오후 한국 출입국 시스템의 실제 운영 모습을 화상으로 보여주겠다는 제안을 하셨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부책임자였던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스 밀러님, 아시아 기술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 정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동료였지만 늘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올 변화를 예감했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에서 김 박사님과 화상 연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보인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심사장은 정연하게 줄을 선 승객들, 신속하게 움직이는 심사관들, 그리고 자동 출입국 시스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승객들은 단 10초 만에 여권 확인과 생체 인식을 마치고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공항의 기존 시스템이 최소 1분 이상 걸리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김 박사님은 시스템이 7년 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연간 6천만 건 이상의 출입국 데이터를 오류 없이 처리해왔다는 점과 위변조, 여권 적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의심스러운 사례를 즉시 식별해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그 모든 혁신적 데이터에 압도된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보안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그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어냈습니다. 제 목소리는 결연했으며 이제는 한국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확신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장님께 직접 찾아가 한국 시스템을 우리 공항에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30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담아 이것이 우리 공항의 미래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오랜 전통과 자부심을 가진 스위스 공항이 아시아 기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거대한 변화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꼼꼼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고 예상되는 반박 의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추리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 될 것이다.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이며 더 신뢰할 수 있는 세상으로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제안서를 들고 국장실로 향했을 때 국장님과 몇몇 동료들이 이미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때 제 의견에 회의적이었던 동료들도 있었고 국장님은 엄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보셨습니다. 국장님은 안경을 벗으며 200년 전통의 스위스 공항 보안 시스템을 아시아 기술로 대체한다니. 자네 정신이 있나?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서 마이크라는 동료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 이건 단순한 대체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킹 사태에서 보셨듯이 현재 시스템에도 취약점이 존재합니다. 준비한 데이터를 보시면 한국 여권 시스템이 위조, 방지율, 처리 정확성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시스템을 압도한다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운영 비용이 60% 이상 절감된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안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도 우리 스위스는 최고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한다네.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네. 자네 의견은 존중하지만 이 건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 뒤에서 동의하는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젊은 직원들 중 일부는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으나 아무도 공개적으로 반대할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 박사님이 보내주신 실제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 시스템 도입 후 싱가포르 공항에서 사이버 공격이 90% 감소했다는 사례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결정은 이미 굳어진 듯 했습니다. 충분히 들었네. 이건 더 이상 검토할 가치가 없네. 회의실을 나오던 중 한 동료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합시다, 한스 밀러님.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우리는 유럽 사람입니다. 우리만의 방식이 있기에. 그 말에 저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동시에 한국 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신하는 마음이 더욱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김 박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시로 긴급한 다른 임무가 생겨 오늘 저녁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었지만 전문가로서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 싸워야겠다는 결심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김 박사님과의 통화를 마친 후 저는 공항 내 젊은 기술자들과 비공식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시스템의 장점을 열정적으로 설명하자 그들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번져 나왔습니다. 그중 유럽연합보안기준위원회에서 일했던 안드레아 씨가 공식 시범 사업을 제안하며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테스트해보는 명목으로 한 게이트에서만 시범 운영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한 것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제안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가능한 반박에 철저히 대비하여 준비하였고 다음날 아침 김 박사님께 연락드려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비록 그분은 한국으로 돌아가셨지만 화상으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보내주겠다는 다짐에 다시 한번 감명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안서를 국장님께 제출하는 날 공항 전체 시스템이 또다시 마비되었는데 이번에는 해킹이 아닌 유럽연합보안 네트워크 자체의 결함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공항이 혼란에 빠지고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되었으며 회의실에서 국장님은 분노 섞인 목소리로 기술팀을 질책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한국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하며 시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위험 부담 없이 한 게이트에서 한 달간 테스트해 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중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는 작은 승리였으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김 박사님께 좋은 소식을 전했고 그분과 한국 기술팀은 놀라운 속도로 필요한 장비를 추리히 공항에 도착시켰습니다. 설치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한국팀의 효율성과 정확도에 우리 기술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침내 시범 운영 첫날 32번 게이트에서는 한국의 신기술로 여권 확인이 이루어졌고 다른 게이트들은 기존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C32 게이트의 처리 속도는 다른 게이트의 3배에 달했고 보안 수준 또한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위변조 여권 테스트에서도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시스템의 안정성은 다른 게이트들이 간혹 발생하는 오류와 지연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자 여행객들은 입소문을 타고 C32 게이트로 몰려들었고 다른 항공사 승객들까지 이 게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러 대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도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회의적이었던 동료조차 C32 게이트의 효율성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범 운영 2주차에 저는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국장님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이 성공을 토대로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시범 운영 3주차가 되던 중 예상치 못한 손님이 공항을 방문하였습니다. 스위스 교통부 장관께서 직접 C32 게이트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러 오신 것입니다. 국장님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직접 보여드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관님은 전형적인 스위스 정치인답게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C32 게이트의 출입국 심사 시간은 평균 12초에 불과했고 다른 게이트는 평균 5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시범 운영 기간 동안 3건의 위변조 여권이 완벽하게 적발되었는데 이는 기존 시스템으로는 결코 발견하기 어려웠을 정교한 위조 사례들이었습니다. 장관님은 모든 데이터를 꼼꼼히 검토한 후 김 박사님을 한국에서 초청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얼굴은 창백해졌으나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 박사님은 한국 정부 대표단과 함께 추리히 공항에 도착하셨고 교통부 청사에서 열린 공식 회의에서 한국의 디지털 여권 시스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보안성과 확장성이 강조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단순히 공항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경 통제 신원 확인 그리고 국제범죄 수사까지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관님은 핵심 결정권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가지셨고 2시간 후 그분의 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스 밀러님, 놀랍게도 장관님께서 공항 전체에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당신을 지명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표정 관리를 하려 했으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한때 반대했던 동료들조차 이제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저는 이제 진정한 도전이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 직접 한국 방문을 제안하셨습니다. 한국의 관련 시설을 둘러보고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 한국 방문을 준비하였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약간의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는 책으로만 접해왔었기에 직접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출입국 심사대에 도착하자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3일간의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 기술에 뛰어난 뿐 아니라 그 이면에 깃든 문화와 정신 끊임없는 혁신, 완벽을 추구하는 열정, 그리고 국가의 명예를 지키려는 자부심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스위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정신과 철학까지 우리 공항에 가져와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며 우리 공항의 미래를 밝힐 열쇠임이 분명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전체 공항 시스템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헌신적인 태도에 힘입어 저는 자신 있게 변화의 계획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에서 저항이 있었지만 C32 게이트의 성공적인 운영 결과와 장관님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박사님과 한국 기술팀은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들의 헌신은 우리 스위스 팀원들에게도 커다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추리히 국제공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모든 출입국 게이트에 한국의 디지털 여권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직원들은 새로운 시스템 사용법을 완벽하게 숙지하였습니다. 공식 오픈 당일 스위스 대통령을 비롯한 교통부 장관까지 참석해 테이프 커팅 행사를 진행하였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출입국 처리 시간은 평균 75% 단축되었고 위변조 여권 적발률은 300% 증가하였습니다. 여행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추리히 공항은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산업 스파이 활동이나 불법 입국 시도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추리히 공항은 유럽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항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성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우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주요 공항들이 동일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기술을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교두보가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반대했던 동료들, 특히 한때 제 의견에 의구심을 품었던 이들도 이제는 한국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하며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조차 처음에 제안을 거부했던 자신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변화에 대한 용기를 강조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고백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시스템 도입 1주년을 맞아 한국 정부는 저를 서울로 초청하였습니다. 한국 대통령께서 직접 수여하는 훈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으로서 한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의 명예를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정신을 유럽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고 제 오랜 경력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도전을 위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한국에서 배운 혁신의 정신 오랜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인 이야기로 곧 스위스 베스트셀러가 되어 여러 언어로 번역되며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 근무일 공항 직원들이 깜짝 은퇴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김 박사님도 깜짝 방문해 주셨고 우리는 함께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서로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통해 우리 공항을 변화시킨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미래를 향한 비전과 열정,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정신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공항을 떠나는 날, 저는 새롭게 변모한 출입국 심사장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스위스의 정확성과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이 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며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는 혁신의 정신임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여권 기술이 스위스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스토리,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